자, 대북 제재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준비가 아주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요, 본인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 북한 문제를 돕기 위해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중국이 노력을 기울인 것은 감사하지만 그 노력이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적어도 중국이 시도했다는 것은 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그래, 중국 니네가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별로 통하진 않았어.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보진 못했어. 라고 좀 푸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중국을 변화시켜서 중국을 통해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기시키겠다는 그런 정책은 벌써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했던 거죠.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거는 실질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려는 그런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대만 문제라든지 중국과의 무역 조건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수단을 가지고 중국을 압박했죠.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이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지금 판단할 때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좀 대만 문제나 경제 문제를 가지고 압박을 했더니 중국이 옛날보다는 좀 북한을 압박하는 것처럼 했지만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해결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 발사하고 있고 핵실험을 할 것처럼 계속 위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북한을 압박해라. 중국 좀 더 해라. 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보내는 거죠. 자, 과거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100일 되던 그때 중국을 향해서 압박하는 그런 입장은 여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트럼프의 얘기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If he does a nuclear test, I will not be happy. And I can tell you also, I don't believe that the president of China, who is a very respected man, will be happy either. Not happy mean military action? I don't know. I mean, we'll see. 신석호 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 처음부터 트럼프는 북한의 중국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고 뭔가 중국 니네가 뭘 해? 라는 의지를 계속 밝혀왔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가하니까 중국이 선제적으로 북한의 석탄 수입을 금년도에 중지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동향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현재 그 바람 안에 북한의 석탄을 실은 배들이 뭐 수십 척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은 현재 중국이 북한 석탄을 수입 안 한다 그래놓고 실제로는 계속 수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역량도 그렇게 줄지가 않았어요. 그런 거 봐서는 그런 정보를 다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미흡하다. 만약에 당신들이 앞장서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우리가 하겠다. 라는 얘기를 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하겠다라는 의미를 계속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중국 네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하겠다. 글쎄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미국 태도는 이런 것 같습니다. 야, 니네 중국 좀 미흡해. 좀 다시 좀 더 해봐. 라고 계속 푸시를 하는 것 같고요. 중국은 왜 자꾸 나만 갖고 그래. 이런 입장이라고 저희가 한번 뽑아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중국은 뭐 입장은 분명하죠. 중국은 그 북한의 비핵화를 우리가 추구하겠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 더 실질적으로는 북한을 너무 우리가 푸시하면 북한 저거 망한다. 그때 일어나는 혼란을 우리 중국이 다 감수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못한다. 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이 왜 핵미사일 개발하느냐. 중국의 생각은 그런 거죠. 미국하고 북한이 전쟁을 6.25 전쟁을 하고 계속 미국이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하니까 북한이 살아나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기본적인 그 사고의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 시진핑 주석이 뭐 잘 해보겠다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인 그런 인식이 다른 겁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미국이 문제를 만들어서 북한이 저렇게 됐는데 왜 나한테 그래 하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오늘도 중국의 대외 환추시보가 미국이 북한 문제 또 중국에 대한 이런 인식을 바꿔야 된다. 점잖게 또 요구하는 그런 기사를 내고 있죠. 그건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우리나라의 입장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태에서 의제 조율도 해야 되고요. 또 북한과는 대화를 우선적으로 해보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있지만 북한의 태도와 지금 하는 짓은 절대 관계가
거리가 멀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좀 망설이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이 4개 나라 중에서 북한만 지금 제일 큰 소리 뻥뻥 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겉으로는 큰 소리 치고 있지만 네. 속으로는 굉장히 가슴 졸일 겁니다. 아,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미국이 선제 공격하는 군사적인 조치는 두려워하지만 미국하고 경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해도 자기들한테 타격이 없다 생각을 하죠. 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얼만큼 미국의 압박을 이겨내서 제재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가 굉장히 그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그래서 미중 뭐 안보 대화를 하고 이럴 때는 북한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네. 중국이 얼만큼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바로 북한의 사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속으로 겉으로는 굉장히 뻥뻥을 치고 큰소리 치지만 속으로는 가슴을 졸이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늘 그 국제사회를 향해서 또 남한을 향해서 북한이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네. 남한에 대해서는 문재인 새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그렇죠. 지금 대통령이 여기저기 외신에 떠드는 거 마음에 안 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죠.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데 너 잘해라. 뭐 이런 그런 불만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핵 미사일 모라토리엄, 동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해라. 그러면 우리가 동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또 제안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북한이 굉장히 이런 그 정세 변화, 주변국의 대화 이런 과정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또 강력한 카드가 원유 공급 중단이지 않습니까? 자, 원유 공급 중단. 글쎄요, 중국이 과연 원유 중단, 공급 중단 카드를 쓸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이 계속 압박을 한다면 중국이 이 원유 갖고 북한을 좀 푸시를 할 수 있을까요?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중국이 한 번도 이 원유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를 보인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미국이 어지간히 요구해도 중국이 응할 가능성도 별로 없는 것이 만약에 네. 원유를 중단하게 되면 아마 한 3개월 후부터 북한 전역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연간 북한이 필요하는 그 석유류 총량이 한 100만 톤 되는데 50만 톤 정도가 대개 이제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머지 한 50만 톤 정도는 정제유가 들어갑니다. 네. 물론 러시아에서 일부 들어가지만 거의 막 95% 이상 전부 다 네. 중국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에 석유류 수입을 중단시키면은 네. 수출을 중단시킨다 그러면 아마 북한 체제 붕괴까지 가기 때문에 네. 중국이 거기까지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원유 공급 중단 말고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또 수단 가운데 이 김정은이 매년 소비하는 사치 비용, 이 쌈짓돈을 끊어라라고 CNN이 어제 보도를 했다고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액수를 쌈짓돈으로 갖고 쓰는 겁니까? 네, CNN 보도에 따르면 유엔의 보고서를 인용한 건데요. 네. 2014년 보고서입니다만 한 해 7,375억 원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그런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유엔이 제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저런 사치품의 북한 반입을 막는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오래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최신형 메르세데스 벤츠 차는 들어가고 요트도 들어가고 양주도 들어가고 그런다는 거죠. 스키 장비도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이게 국제사회 제재라는 것이 완벽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네. 여전히 김정은은 저런 사치품들을 어떤 방식으로건 들여와서 물론 자기가 먼저 쓰겠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저런 것들을 측근들한테 주는 거죠. 네. 측근들한테 좋은 차도 주고 시계도 주고 양주도 주고 하면서 측근들을 회유하고 말 듣지 않으면 처형하고 그런 어떤 그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엘리트들을 휘어잡는 그런 그 통치를 한다는 점에서는 아버지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지금 매년 이렇게 많은 돈, 7,300억 원 정도를 소비하고 있는 김정은. 자, 이 돈을요, 지금 국제적으로 경제적 제재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디를 통해서 이 돈들을 다 들여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대부분의 외화는 39곳으로 집중이 됩니다. 네. 집중이 되고 그러니까 북한의 해외 나가 있는 무역 상사라든가 네. 북한 내부에서 무역하는 무역기관들 그다음에 해외 나가 있는 공관원들도 전부 다 외화벌이 사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100개국에서 외화벌이 사업을 해서 모든 돈이 39곳에 집중이 되면 그 돈 가지고
김정은이가 이렇게 7,375억 원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돈을 네. 선물 정책에 주로 쓰고 네. 자기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중국이 뒤를 봐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중국과의 교역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B점을 염두하고 중국을 압박하는 이유가 이 쌈짓돈을 끊기 위해서 중국 보고 거기에 나서라는 거 아닌가요? 돈도 돈이지만은 네. 벤츠라든가 요트 그다음에 이런 고급 그 소비자들이 수입되는 그 루트가 대부분 다 중국을 통해 들어옵니다. 중국인 그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그 사람이 유럽에다가 이렇게 요트를 주문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요트는 이제 북한에 들어가게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저런 물건들도 들어갈 수도 없고 네. 그다음에 북한 무역량의 90%가 북중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역도 그렇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쌈수돈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북한 내부에서 OEM 방식으로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중국 상표를 달고 중국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북한 노동자들이 또 중국이나 러시아에 가서 노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 인건들이 전부 다 이 북한에 축적이 되고 그 돈 가지고 북한이 이렇게 선물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지금 미국이요. 중국이 나서지 않으면 미국 독자적인 제재로 나설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 독자적인 제재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하원 의원은 지금 이미 통과한 상태고요. 이게 이제 상원만 통과하면 이 독자적인 제재안이 실행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상 최대로 강하다는 그런 네. 대북 제재 법안이죠. 제가 볼 때 사상 최대로 강합니다. 강한 거는 다 모아놨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만큼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건데 아,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를 끊는다. 두 번째는 북한이 해외에 수출하는 노동자를 수출하고 돈을 받잖아요. 그걸 끊는다. 즉 반대편으로 그 북한 노동자를 수입하는 나라들을 미국이 제재한다. 그 다음에 북한의 비행기와 배가 다른 나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다. 여러 가지 또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까지 차단한다. 완전히 북한을 공세 고립시키는 그런 법안이죠. 네네. 근데 문제는 저게 이제 하원 의원들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끝내자라고 하는 건데 미국 국무부는 굉장히 좀 생각이 좀 틀립니다. 오바마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미국 국무부도 인정을 합니다. 옛날에 이란을 끌어냈던 그 이란 제재보다 북한 제재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네. 그러나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카드는 남겨놔야 된다. 네. 지금 모든 카드를 다 써버릴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본적으로는 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걸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근본적인 회의 이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이 곧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한미 정상이 회담을 앞두고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북 정책에 대해서 자, 한국의 대통령과 미국의 대통령 최근까지 어떤 입장을 보여왔는지 그 두 대통령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If it would be appropriate for me to meet with him, I would be honored to do it. If it's under under the right circumstances. Can you go to Pyongyang this year? Can you meet with him this year? And so, what I hope to achieve by the end of this year is to draw North Korea out to the table for negotiation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various and strong sanctions and pressure. 자, 트럼프 대통령 일단 조건이 확실합니다. 조건이 된다면 그 조건은 핵 폐기겠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여전히 인터뷰에서 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차이가 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생각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네. 어쨌든 압박도 하고 대화도 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큰 틀에서는 같은 거죠. 네. 미국의 지금 대북 정책도 최대한의 압박과 포용, 관여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문재인 대통령도 대화를 많이 얘기하지만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해야 된다는 것도 역시 동시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본적으로 논의가 될 텐데 문제는 어떠한 조건에서 북한과 대화할 것이냐. 네. 북한이 뭘 내놓으면 우리가 받을 것이냐 하는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 상당히 그 긴밀한 조율, 미세한 조율이 필요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조금 우리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기류가 다른 거 아니야?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그 대화와 관련해서 북한과의 대화와 관련해서 가장 다른 것은 네. 미국에서는 북한이 핵 폐기 의사를 분명히 해야만 그때부터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말을 전혀 안 합니다. 일단 북한이 핵 동결을 하든 도발을 중지하든 하면은 대화를 할 수 있다. 네. 거기서 바로 가장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물론 뭐 나중에 1단계로 해서 북한을 핵 동결시키고 2단계로 북한을 완전히 핵 폐기시킨다는 것은 말씀하시지만은 네. 처음에 대화의 시작점이 다른 것입니다. 네. 그래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폐기로 가기 위해서 동결이라는 단어가 지금 화두잖아요, 요즘에. 네. 동결. 근데 어떤 조건에서 그러니까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동결하는, 유예하는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줄 것이냐를 놓고도 지금 얘기들이 좀 다르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뉴욕타임즈가 좀 이상한 기사를 하나 실었습니다. 데이비 생어라고 한반도 전문가가 쓴 기사인데요. 네. 중국이 이런 얘기를 미국에 몇 달 전부터 해왔다는 겁니다. 뭐냐? 먼저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는 카드를 써라. 네. 북한에 우리가 주한미군 감축할 테니 니네 동결해라. 네. 라고 하는 요구를 중국이 몇 달 전부터 미국한테 해왔다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중국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 중에 보면 한국도 최근에 미국에게 비슷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서 CBS와 문재인 대통령의 인터뷰를 들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너무 그 북한에 대한 요구 조건이 낮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동결만 하면 막 주한미군도 줄일 거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는 거고요. 네. 가장 먼저 나온 거는 아까 말씀드린 한미 연합 합동 훈련의 축소 떼지는 중단. 이것도 마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제사회 기존에 요구해 왔던 그 북한의 대화 재개 조건이 너무나 지금 낮아지고 아하.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자, 이래서 그럴까요? 북한이 지금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조평통에서 반응을 보였는데요.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현 남조선 당국자가 집권 후에 북남 합의 이행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떠들면서도 우리를 자극하는 불순한 언동을 계속하고 있다라면서 또 언짢아하는 듯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남 관계가 열리지 못하는 책임을 자신들에게 넘겨씌워 보려는 오그랑수, 겉과 속이 다른 말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바로 이때다. 뭔가 본인들의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딱 잡고 나니까 지금 책임을 우리 남한에게 또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기대가 컸죠. 문재인 대통령만 당선되면은 개성공단도 다시 재개되고 열리고 대화도 재개되고 대화도 재개되고 그다음에 6.15 공동선언과 14 공동선언이 이행될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엄청난 이익이 있겠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서 강력한 제재를 계속하겠다라는 말에 거기서 이제 심사가 뒤틀려 버린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은 남조선 당국자라면서 이제 비난을 시작한 것입니다. 네. 조금 전에 신석호 부장이 뉴욕타임스가 오늘 좀 의아한 기사를 썼다고 했었는데요. 지금 주 인도 북한 대사가 또 그와 유사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일정한 상황에서 북한은 핵실험이나 미사일의 시험을 동결 조건을 논의할 뜻이 있다. 그러면서 그 조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규모 군사훈련을 완전히 중단한다면 우리도 일시적으로, 이 일시적으로라는 말이 또 조건이 붙네요. 핵미사일 실험을 멈추게 될 것이고 현 상황에 대해서 평화적으로 대화할 수 있다. 그 내용과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얼마 전부터 북한이 어쨌든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자기들의 희망사항을 얘기했었죠.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나온 한미 군사훈련의 축소 또는 중단. 그리고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한국에 귀순한 중국에서 건너온 그 북한 여정어원들 귀환시키는 거. 뭐 여러 가지 자기들의 위시리스트를 밝혀오고 있는데 오늘 어쨌든 다양한 종류의 메시지를 쏟아내면서 어쨌든 이 판에서 자기들이 좀 몸값을 높이면서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그런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두 가지 소식 살펴봤고요. 자, 다음 네 번째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신석호 동아일보 국제부장 그리고
김정봉 전 NSC 정보관리실장 두 분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에서는요, 동아일보 이유종 기자 그리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순서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